저희가 그 산호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민과학자를 양성해서 제주 해안의 연안의 생태계를 같이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벽 보고 쭉 내려가 주시고 바닥에서 저희가 다 확인이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섬 오른쪽으로 끼고. 문섬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천연기념물 지역인데 어떤 산호들이 있고 산호들이 어디에 얼만큼 분포하는지 그다음에 산호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산호는 바닷속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산호는 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보물이다. 그러면 산호 처음 연구하시게 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하시게 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다이빙을 하러 들어간 데가 한국이 아니라 열대지방에서 처음 다이빙을 배웠는데요. 그때 물속에서 처음 본 산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그때는 산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식물인 줄 알았어요. 꽃처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산호는 꽃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어마어마한 포식동물이고요. 그런 데서 매력을 느낀 거죠. 이 작포를 이용해서 수중에 있는 플랑크톤 그리고 다양한 영양염 그리고 유기물질들을 이렇게 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대성 돌산호류의 경우에는 이 표피에 공생성 미세조류가 있습니다. 이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데요. 이 산호는 이 광합성 미세조류가 한 광합성의 에너지를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산호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영양염이라든지 무기 영양염이라든지 다시 공생성 미세조류에 다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온대 산호지대는 해조류와 산호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낮은 수심에는 해조류가 살고 있고 조금 더 깊은 수심부터는 산호가 온대성 산호들이 살고 있고 더 깊은 수심에는 냉대성 산호가 사는 이런 온대바다의 이런 공존하는 체계는 되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좁은 구역에, 그러니까 이 범섬, 문섬, 섭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군락에 다양한 종류가 이제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여러 종류가 넓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우수한 군락이라고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은 연산호 군락이 잘 보존돼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과 서귀포시 앞바다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닷속 생물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특징적인 점은 이런 공생조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산호들이 대부분이에요. 서귀포 지역이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이유는 공생조류 없이 자기의 그 골편이나 특유의 그런 피그먼트를 갖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어서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산호 자체의 그런 화려함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연산호입니다.
작은 생물들이 여기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말하자면 집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어들의 집이 된다던가 알을 낳는 장소가 된다던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먹기 위해서 또 더 큰 생물이 오는 먹이장이 되기도 하고 큰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 다양성을 높이게 되는 어떤 기초 생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이제 몸속에 탄산칼슘을 저장을 해서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계속 발생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산호 자체가 동물이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탄산칼슘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고 이제 산소를 내보내는 양도 많은 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바닷속의 생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앞바다엔 열대어가 흔해졌고 열대 산호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식 어류 솔배 간팽을 따라가자 야쿠시마에서 보였던 흰 동가리가 몸을 숨깁니다. 베트남 해역에 흔하던 청줄돔도 곧잘 눈에 띕니다. 열대 어종인 줄도하돔은 입에서 수정란을 키웁니다. 근처에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산호도 보입니다. 가죽 맨드람이라는 열대 산호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항 수중에서도 연산호 군락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앞바다. 물속 10m까지 잠수해 들어가자 분홍색의 큰 수지 맨드라미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방파제 수직벽에도 연산호가 군락을 이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색 수지 맨드라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입니다. 추자도를 넘어서 남해안까지도 북상한 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가시수지 맨드라미 같은 대형 산호류들. 대형 산호류들은 사실 제주도 서귀포에서만 과거에서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수온이 일단 첫 번째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온뿐만이 아니고 이제 쿠로시오 난류의 그 영향이 엄청 커지면서 쿠로시오 난류에서 오고 있는 수온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수온도 높고 법정 보호종 산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산호 서식지가 어떤지를 조사를 주로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그냥 체감하기로도 빛단풍 돌산호나 아니면 그물코 돌산호, 거풍 돌산호처럼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그런 돌산호 종류가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빛단풍 돌산호라든지 그물코 돌산호는 족도 지역까지 분포하는 열대 아열대성 돌산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느끼기에 새로 들어왔다라고 느끼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 종들이 지금 현재 환경 요인이 잘 맞아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들은 이제 피복성 돌산호예요. 피복성 돌산호들은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 그리고 자생하고 있는 연산호 군락의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을 잘라내는 식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아열대 돌산호가 겨울철을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겨울철에 다 이제 폐사가 됐는데 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조류가 다시 착생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은 겨울철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봄에 되면 영양염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되면 산호가 섭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뭐 바수지 맨드라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피도가 줄어들고 있고 원래 있던 지역에서 거의 안 보이는 지역도 있고 여기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상승한 종은 이동이 된 거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의 수온이 맞지 않아서 멸종되거나 아니면 사멸되는 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경쟁에서 져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줄어드는 종들이 생기죠. 원래는 생태계의 생물상 변화를 보는 것이 뭐 50년인지 30년인지 긴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제주도의 산호상 변화는 10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 현상은 사실은 30년 전에 탄소 배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는 90년대 배출 또는 이제 2000년대 배출된 양인데 그 양이 80년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주도의 변화는 10년대, 2000년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체감 속도는 한 2배 이상의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회가 3월 달부터였고 3, 4, 5니까 한 4회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들어갈 때랑 조금 달라지는 건데 처음에는 모든 산호들이 이뻤는데 요즘에는 해송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보호를 하고 있는 종이기도 하고 멸종위기 생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물속에서 보면 아름답긴 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살랑살랑 거리는 것이 진짜 바닷속이구나 느끼게 하는 게 해송인 것 같아요. 낚시 바늘이나 낚시줄이 산호에 엉켜서 이렇게 살을 파고드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찍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고요. A 사이트 가가지고 벼룩산호, 실외송 빼고는 뭐 따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 폴립을 누가 따먹었잖아요. 이게 그 유리수 달팽이 같은 것들 또는 이제 그런 무척동물들이 산호를 폴립을 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닿아 있는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늘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 넓은 영역을 이 소수의 연구자들이 다 커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늘상 다이빙을 하시고 취미 생활로도 하시고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종이 들어왔네. 이게 산호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네. 이거를 모아주시는 것만을 해도 이것들이 자료가 돼서 우리가 연구 자료를 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산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